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비 타로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하반기 흐름이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 위에 4장은 이제 굵직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6장이 메인 카드고 이 오른쪽에 3장이 보조 카드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우선 메인 카드에 10개의 지팡이, 그리고 은둔자, 9개 동전, 칼왕, 그 다음에 6개 동전, 그 다음에 타워 카드가 떴어요. 보조 카드로 9개 지팡이, 10개 칼, 힘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근데 타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카드 자체가 좀 힘이 많이 붙이는 그런 카드가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이 현재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다. 지금 뽑혀진 카드로 봤을 때는 책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은 벨린 카드에서도 벌 카드가 있고 또 아래에는 지팡이 10개, 지팡이 9개, 칼 10개, 또 힘 카드가 있어요. 우선 10이라는 숫자는 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카드가 지금 이렇게 뜨기는 했지만 이 10개의 칼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카드이거든요.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고생이 끝물이다. 이미 정점까지 다 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좀 버텨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으시고 거기서 어떤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 흐름으로 들어와요. 사실 지금 이 3장의 카드 정도의 흐름이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당연하게도 나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9개 지팡이 카드도 그렇고 10개의 지팡이 카드도 그렇고 할당량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게.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부상을 많이 입은 상태이거든요. 내면의 부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 힘듦이 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우리 여러분들이 좀 굉장한 상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번 힘카드 다음에 그다음에 오는 9번 은둔자 카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이 이만큼 견뎌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내공이 쌓이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은둔자 카드 산속에 있는 현자 그리고 여기 석가모니 카드처럼 깨닫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게 된다라고 해요. 이 8번 힘카드는 이 여인이 지금 사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옷이라던가 무기도 없고 그냥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 무서운 사자를 마치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고 있거든요. 사자가 이 여인에게 이럴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지닌 내면의 카리스마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여인이 지닌 그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 내면의 힘으로 사자를 제압할 만큼 단단한 내공과 실력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 카드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힘들기 때문에 지팡이 9, 지팡이 10 이렇게 뜨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기만 하면, 이 시기가 끝이 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져 있고 한마디로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8번 힘 카드 다음이 9번 은둔자, 현자 카드이거든요.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나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훨씬 더 성숙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 초년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취직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공부만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돈을 벌어보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울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견뎌내면서 나라는 사람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사고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마다 이 힘카드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들일수록 우리가 더 배우게 되고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각인되는 게 있거든요. 깨닫는 거에 대한 그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 부당하고 힘들고 벅차고 외롭고 지치지만 이게 10개의 칼카드는 그 고통이 끝나고 뒤에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또 떠오를 때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장해 있고 또 내 자신과 더 친해져 있고 내가 이전과 다르게 더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딱 이 9개 지팡이 카드랑 10개의 칼 카드가 뜨고 힘 카드 딱 이 세 장이 떴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되게 머리 아프고 신경 쓸 일이 있어서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딱 타로 카드가 이 흐름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를 좀 겪어야 했습니다. 네, 머리 아프고 힘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끝이 나더라고요. 10개의 칼카드처럼. 그래서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9개 지팡이 카드처럼 어, 부상당한 병사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그 일이 어떻게든 끝이 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적어도 이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동을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흐름은 보이진 않지만, 이 타워 카드랑, 그리고 호로스코프 벨린 메시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삶의 큰 변화는 한번 일어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삶이 한층 더 여유롭게 바뀐다라고 해요.
다행히도 하반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충동적으로 내린다거나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힘들더라도 좀 상황을 더 성숙하고 분별력 있게 보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컵왕, 그 다음에 은둔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이렇게 이 세 장의 카드가 지닌 흐름은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섣불리 행동한다기보다도 좀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굉장히 써서 물 끓기 그 직전 99도의 상황에 지금 와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안 끓는다고 해서 지금 물을 버려버린다라던가 불을 꺼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1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6개 동전 카드가 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아지 카드랑 이 6개 동전 카드 되게 잘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 강아지 카드는 여러분들을 근거리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2장의 카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좀 좋아하는 사람, 이성적인 걸 떠나서 그냥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요. 진짜 금전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일을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하반기에 나온 흐름이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겠다. 타워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입지가 달라지게 되실 건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동전 9개 카드로 여러분이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쪽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 타워 카드는 중립 카드예요. 이 타워 카드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드와 함께 뜬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지금 이 타워 카드는 여러분들의 이 힘듦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기 너무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타워 카드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끝이 나고 여러분들을 한층 더 여유로운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등 떠밀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은둔자 9번, 그 다음에 동전 9, 이 기부인 카드로 넘어가는 흐름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정보에 최대한 안테나를 많이 세우셔야 돼요. 정보가 곧 돈이 되거든요. 정보가 곧 돈이 되니까 최대한 많은 거를 습득하고 알아보시면 공부하고 그 좋은 결과를 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득이 되실 걸로 보이고, 또 일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여러 정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취합하고 모아야 그게 곧 나의 재물이 된다라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 조언점 카드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 조언점 카드로 주역 카드를 뽑았는데 17번 택외수라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흐름이면 이제 64장의 주역 카드에서
저는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카드는 랜덤으로 뽑는 거지만 지금 이 은둔자, 지팡이 9, 힘카드 요 조합은 요 조합으로 나왔을 때 그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잘 붙거든요. 산천대축이라는 카드는 이제 산 밑에 하늘이 있는 형상이라서 산이 하늘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에너지를 이렇게 빵 터트리기 전에 꽉 압축하고 응축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놓고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카드여서 이 힘 카드, 은둔자 카드 진짜 잘 붙는 카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택례수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택례수라는 괴는 이 택례수라는 카드는 연못택에다가 천둥 뇌자를 붙여서 택뇌수라고 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못 아래에 천둥이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연못하고 천둥이 굉장히 서로가 상반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연못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고 좀 수용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천둥은 하늘에서 이렇게 번쩍하고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럽게 울리잖아요. 그래서 연못과 반대로 이 천둥은 동적이고 세상이 번쩍일 만큼 에너지가 강한 그런 괴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둥이 연못 아래에서 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연못이 천둥의 그 진동을 계속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연못이 그 천둥의 에너지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강한 이 천둥의 에너지를 연못이 좀 부드럽게 수용하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천대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아래 하늘이 있는 거고 택뇌수는 연못 아래 천둥이 있는 거라서 둘 다 이 고요한 밑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 넓은 에너지를 가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카드 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산천대축이란 카드는 내가 힘을 모으고 응축하는 시기라면 이 택례수라는 카드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고 수용하는 시기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둔자랑 9개 지팡이 힘카드, 지팡이 10개 이렇게 좀 힘든 에너지가 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힘든 에너지, 그러니까 힘든 에너지가 연못 밑에 있는 천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천둥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거부한다거나 밀어내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울림이 있으면 울림이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가 떴을 때는 두 개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하반기 행동 지침은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이끌려고 한다기보다 잘 따라가시는 쪽에 그 리듬을 맞추셔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좀 뒤에서 잘 따라가고 좀 수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를 분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괴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나의 흐름을 맡기고 순응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비로소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게 있는 괴예요. 이 괴가 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괴의 본질적인 핵심은 내가 순응하고 따라가야 할 상대가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이 괴는 사실 길괴에 속하는 괴여서 타로 카드의 이 은둔자랑 힘 카드처럼 돌을 닦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그 시기를 기다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벅차지만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다 보니까 우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뭐 어떤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좀 앞에서 나서시는 거는 자제하시고 내가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어떤 상황을 택할지 그걸 이제 잘 걸러내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뜬 이 물고기 자리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혹은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직관을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직관이 안내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믿으시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좀 순응하는 그런 태도,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시면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을 훨씬 더 좋은, 현명한 길로 좀 나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우리 1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비 타로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반기가 펼쳐질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하반기 흐름이 어떨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위에 4장은 커다란 에너지 흐름, 커다란 핵심 에너지를 뽑아본 카드이고 이 왼쪽에 6장이 메인 카드, 이 오른쪽에 3장이 보조 카드여서 제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번 카드 여러분들은 제가 이 카드를 뒤집으면서 제일 큰 흐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걸로 보여요. 지금 여기 월드 카드, 그리고 옆에 또 데스 카드, 그 다음에 보조 카드로 뽑은 카드에서도 타워 카드가 뜨고 있어서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의 삶이 하반기에는 뭐 직장의 변화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 그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월드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진행하는 일을 마무리한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인데 또 그 옆에 강한 카드인 죽음 카드가 떴어요. 이 데스 카드는 월드 카드랑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카드이거든요. 데스 카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꿈꿀 때도 내가 죽는 꿈이 대표적으로 영몽으로서 길몽이라고 하잖아요. 꿈에서 내가 죽는 꿈을 꾸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옛날 게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거든요. 데스 카드도 정말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건 공부이건 나의 가치관이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게 끝이 나고 뒤에서 이 태양이 동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 내가 끝내고 싶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데스 카드가 떴을 때
너무 좋은 카드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다음이잖아요. 그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할까 말까 하던 게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셨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변화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이 변화를 막상 맞닥뜨렸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면서 좀 예민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좀 물과 관련된 카드가 많이 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좀 감정선 자체가 예민하고 깔아앉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우선 여러분들이 좀 내가 새로운 인생의 새 챕터에 들어가면서 좀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지만 6개의 동전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서포트 카드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지원을 받는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는 카드이거든요. 이 6개 동전 카드하고 똑같이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오랫동안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 내가 옛날부터 좀 관심이 가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왔던 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큰 숙제를 끝낸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일을 예전부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그 일을 할까 말까, 이걸 시작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카드를 봐도 멀리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물이라는 원소 자체가 좀 불안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등대처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싶으셨던 게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고 나면 좀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 이렇게 된 김에 내가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걸 배워 볼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 볼까?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배워 볼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한번 만나 보자고 제안을 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이 환경 속에서도 또 열정을 불태우고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칼소년도 그렇고 여왕의 지팡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섣불리 벌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딱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중구난방식으로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나의 불안함은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든가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멀티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칼소년과 여왕의 지팡이 카드 조합은 되게 좋은 카드예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끝맺음까지 잘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두 장의 카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반기에 어떤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직장의 이동일 수도 있고 주거 환경의 이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달 카드도 뜨고 워낙 물 카드들이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하반기 에너지 흐름 자체가 쉽게 좀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한다면 그게 실제로 팩트가 상황이 그래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에너지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좀 불안함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 하반기가 요 시기가 좀 그렇구나. 내 감정이 좀 쉽게 가라앉는 흐름이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스스로 그 상황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보려고 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반기에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은 어떤 이동수나 변화가 분명히 들어오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은 진짜 실제 상황이 팩트로 불안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뜬 카드로 보면 워낙 물 카드가 많이 뜨고 그리고 이 달 카드도 뜨고 하기 때문에 이 칼 소년 카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하반기 에너지 흐름 자체가 예민하고 쉽게 좀 가라앉고 우울해지기도 좀 쉽고 불안함을 쉽게 느끼는 흐름이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황 자체가 비관적이라던가 상황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여러분한테는 다시금 열정이 좀 태동하게 되는 그런 변화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카드가 이렇게 떴을 때 내가 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친다라고 한다면 좀 물가 근처로 가볍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조언점 카드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산수몽 카드와 지혜라는 카드가 조언점으로 떴어요. 주역 카드에서 이 산수몽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길한 궤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산수몽은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그런 형상을 그린 궤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 아래에서 이제 샘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이 솟아난 샘물이 방향을 모르고 그냥 솟아오르는 대로 막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산이 이걸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물이 흘러갈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은 산이 잡아준 그 방향대로 잘 흘러가다 보면 계곡이 되고 그 계곡은 또 강을 만나게 되고 그 강은 또 더 큰 강을 만나서 결국 바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샘물이 이 산의 지도를 받아서 산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간다 해서 이 궤는 이제 무지의 상태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여기 옆에 보면 지혜 카드 떠 있죠. 신기하게도 지혜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샘물이 이제 계곡이 되고 강이 돼서 바다가 되기까지는 정말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그 시기를 잘 버텨내기만 하면 작은 샘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큰 영화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정말 길한 궤에 속하는 궤이고요. 지금
이게 이 카드가 떴다라는 건 다시 샘물의 단계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바다를 갔다 오고 다시 한번 샘물의 단계로서 시작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걸로 보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산수몽도 그렇고 옆에 이 위즈덤이라는 지혜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앞에 떠 있던 카드들도 물의 원소가 정말 굉장히 많이 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쉽게 다운되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좀 예민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산수몽이랑 타워 카드가 떴을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산수몽에서 몽은 꿈 몽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좀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불안해 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타워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변하게끔 우주가 만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를 흔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다가온다,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지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이 지혜 카드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지혜로 승화시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거든요. 촉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가 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향도 되게 잘 잡게 되고, 다시 시작한 샘물이지만 또다시 월드카드로, 또다시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이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비 타로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의 하반기 흐름이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 하반기 흐름과 관련해서 카드를 펼쳐봤고요. 이 위에 4장은 에너지 흐름에 관련돼서 뽑아본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 6장이 메인 카드, 이 오른쪽에 3장이 보조 카드예요. 우선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 왼쪽 메인 카드에 에이스 칼 카드, 그 다음에 기사의 칼 3개 칼, 그 다음에 보조 카드도 2개의 칼이 떴고요. 6개 지팡이, 6번 연인, 그 다음에 10개 동전 카드가 떴어요. 보조 카드로는 10개 지팡이, 그리고 황제 카드가 떠 있거든요.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 하반기 흐름의 전체적인 핵심은 여러분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힘든 순간, 버거운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틀을 만들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에이스 칼 카드, 그 다음에 기사 칼 카드가 보이시죠? 에이스 칼은 나에게 어떤 번뜩이는 생각,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기사의 칼은 가장 속도감 있고 민첩한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이 하반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면 아마 그거를 밀어붙이시게 될 것 같아요. 이거다 싶어 한다면 그거를 실행하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딱 꽂혀서 추진하게 되시는 거죠. 기사의 칼카드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하는 카드여서 이게 맞아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진행하는 과정이 엄청 편하지만은 않대요. 여러분이 중간중간 고뇌도 하시는 모습이고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거든요.
나만 너무 힘든 느낌, 일이 벅찬 느낌, 오버페이스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이걸 괜히 했나? 끝까지 할 수 있나? 지금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일종의 관문을 넘는 그런 과정을 견뎌내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이 일의 에너지가 약간 하반기에 퐁당퐁당하는 게 있어요.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희망이 보였다가 또 어떤 장애를 만났다가 그런데 카드가 뽑힌 걸로 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포기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카드들이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6개의 지팡이. 이건 내가 이제 완성의 단계라기보다는 내가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승리감을 맛본다. 어떤 일종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달성하게 된다. 근데 그게 완전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확신을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카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중간에 내가 한번 테스트를 쳐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고 축하를 받는 그런 흐름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연인 카드하고 2개의 칼카드가 떠 있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일종의 좀 중요한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고민이 좀 되고 머리는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진행하게 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버텨낸 곳에서 황제 카드와 동전 10개 카드,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한다라고 해요. 숫자 10이라는 건 종결, 끝,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동전 10이기 때문에 이 동전 10은 가족 카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가족 카드인데 그냥 행복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충족감을 굉장히 채우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내 가정에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게 되고 더 이상 돈 걱정이 없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같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걸 의미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역경을 딛고 올라서면서 차츰차츰 레벨업을 하고 그 관문을 깨가면서 황제의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시거든요. 황제는 쉽게 되지 않죠, 당연히. 나에게 던져진 힘든 과제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처리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런 일련의 과제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관문을 깨야 내가 정말 그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내 백성, 내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지켜주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든 게 아니라 퐁당퐁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다가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좀 생길 수 있고, 근데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또 그 일이 지나면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반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껏 기뻐하시고 힘든 일 생기면 '아 지금 이게 내가 시험 받는 구간이구나. 또 내가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제구나. 넘어가야 할 하나의 관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럴 때는 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좀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족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요런 흐름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 조언 카드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되게 신기한 게 방금 앞에 떴던 2번 카드는 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의 에너지가 굉장히 가까워요. 일단 조언점으로 뽑아본 카드가 여기에 이제 37번 풍화가인이라는 카드가 떴고 주역 카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별자리 카드는 베스타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차근히 해드리자면 이 풍화가인은 이제 주역 카드에서 바람의 괴가 위에 있고 불의 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작은 불씨라 해도 우리가 바람을 만나면 이 불이 훨씬 더 살아나고 활활 타오르게 되잖아요. 풍화가인에서 가인이라는 뜻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이야 보일러나 전기로 이렇게 집을 데우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불을 때워서 추위를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안 꺼지게끔 새벽에 불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주역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정말 그 고대에는 이 불이 더더욱더 중요하고 불씨를 안 꺼트리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시대 때는 남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사냥을 나가고 남자들이 외부에서 일을 보면 여자들은 집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남아서 그 불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괴는 집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킨다. 그러니까 집안의 따뜻함, 집안의 화목함이 지켜져야, 집안의 질서가 잡혀야 밖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부터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밖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부, 내 주변, 내 안을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집안에 있는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집 밖에, 즉 외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부, 집 안에, 내 주변, 내 안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 카드는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뜬 시기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긴다, 마찰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대부분 어떤 책임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해서 생기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10개의 지팡이처럼 좀 남이 해야 될 일까지 내가 하고 있을 때, 일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을 때,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 10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카드예요. 이 지팡이 10개도 내가 거머쥐지 않아도 될 지팡이까지 내가 짊어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벅찬 카드이거든요. 근데 이 풍화가인이라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집 밖에서 일 보기도 바쁜데 집 안에 불씨까지 신경 쓰려면 너무 그 사람이 힘들고 벅차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풍화가인, 집안에서 불씨를 지키는 사람, 그 불이 안 꺼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내 내면의 초점을 더 많이 맞추셔야 되고, 처음부터 원칙을 좀 잘 잡고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또 내 내실을 잘 다지다 보면은 환경이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스탠스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옆에 있는 베스타 카드도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열정을 의미하는 카드이거든요. 이 열정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추진력을 주는 열정을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되는 게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앞에 풍화가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끌리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해보시면 그것과 마주해보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결정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비 타로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의 하반기 흐름이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 하반기에 전체적인 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카드 4장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왼쪽에 7장은 우리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 관련해서 메인 카드이고, 오른쪽 3장은 보조 카드로 뽑아봤어요. 4번 카드 여러분들은 제가 카드에 눈이 하나가 더 가서 뽑아본 카드에 6개 컵 카드가 떴고요. 메인 카드로 봤을 때 지금 8개 동전, 기사 동전, 절제 카드, 10개 칼 카드, 죽음 카드, 왕, 지팡이 왕 카드가 떠 있고, 보조 카드로는 기사의 칼, 전차, 별 카드가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전환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돌진해 나가는, 갑자기 속력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묵묵하게 하반기에 이어나가는 흐름이 있어요. 동전 8개 카드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린 편입니다. 빨리빨리 해결되는 카드들은 아니거든요. 8개 동전 카드. 내가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는 카드예요. 절제 카드도 대표적으로 속도가 느린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는 내가 이렇게 발 하나는 물에, 또 다른 발 하나는 땅에 딛고 있는 상태로서 감정과 이성을 골고루 균형 잡은 상태로 내가 이것저것 섞어보고 실험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절제 카드가 떴다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올 상반기에 좀 균형감이 깨져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금 좀 조정되고 맞춰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상반기에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내가 좀 휴식도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신다라던가, 또는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자꾸 돈이 새고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메꿔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제 카드도 앞에 서 있는 이 동전 카드들처럼 속도는 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사의 동전 카드는 이 기사 카드 중에서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카드예요. 기사라는 것 자체가 착수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카드이거든요. 그런데 동전 기사는 4명의 기사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상황을 속단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 천천히 확실하게 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풍량계 카드가 떠 있어서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성실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무언가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에.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10개의 칼카드와 데스카드는 정말 매우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이거든요. 둘 다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카드예요. 10개의 칼카드는 마이너 카드이고 이 데스카드가 메이저 카드인데, 이 10개 칼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스카드도 보시면 뒤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개 카드는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만들었던 것이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상황이 완전히 끝이 남을 보여주는 이 데스 카드가 이 10개 칼 카드와 붙어서 나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카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의 흐름으로 이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속도가 가장 느린 동전 카드도, 동전 기사 카드도 누군가의 도움, 지원을 의미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 눈이 트이고 개안하는 듯한 느낌,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고 빛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17번 별 카드도 그렇고, 그리고 호로스코프 벨린의 이 말발굽 카드도 행운이라는, 기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발굽이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좀 생각하지 못한 기회,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이라는 건, 이 기회라는 건 이 별 카드처럼 오래 머물지 않아요. 운은 잡아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진짜 나의 기회와 행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그 기회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할지 말지 망설여지신다고 한다면 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 행운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나면 이 기사칼, 전차칼 두 개 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좀 내셔야겠다. 이 전차 카드는 이 군인이 내가 머물고 있던, 내가 지키고 있던 그 왕국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왕국을 만들 거야 라는 포부를 가지고 마차를 몰고 왕국을 뛰쳐나와서 이제 돌진해 나가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메이저 카드입니다. 다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서 이룰 때까지 추진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그 일 자체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일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디얼이라는 이 목성의 에너지와 같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기회와 행운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는 경험을 하반기에 하실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이 일을 하면서 이전에 못 해본 경험들을 하시는 그런 기회, 그런 일들을 하반기에 경험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해야만 하고 책임감에 맡은 바 성실히 일하고 공부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6개의 컵, 지팡이의 왕, 요런 카드들이 떠 있어서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간 마음속에 좀 품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일, 그런 로망,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회가 들어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4번 카드 여러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천천히 가려고 하시는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뭔가 급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꼼꼼히 천천히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져있던 균형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 기회는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느리네?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행운이 오는 것은 빠르게 낚아채시고 내가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천천히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 조언점 카드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 주역 카드로 뽑아본 조언점에서 53번 풍산점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 풍산점이라는 괴는 산 위에 이제 나무가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카드이거든요. 산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라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죠. 뿌리부터 깊게 천천히 안정감 있게 자란다. 즉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진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온 이 타로 카드와 흐름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타로 카드와 흐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풍산점에서 점이라는 한자는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홍수처럼 갑자기 이 흙에 물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이 서서히 물에 스며들고 젖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쌓이고 있다. 뿌리가 깊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여지껏 뭔가 일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천천히 속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 내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함, 마음이 또 급해질 수 있는데 이 카드가 떴을 때 이제 행동 지침, 조언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매일매일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은 에너지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섣부른 투자나 과감한 투자, 몰빵 투자는 정말 이 카드가 떴을 때는 흉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안목을 넓게 가져가셔야지 뭔가 짧게 짧게 이익을 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괴는 대기만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길하게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별자리 카드는 왁싱 기버라고 해서 이제 상현달과 보름달 사이에 있는 달의 모양을 그린 카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름달 가기 직전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데 달은 결국 보름달이 되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정말 이 카드처럼 나무에 물을 조금씩 주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은지 이 전차 카드처럼 내가 어떤 것에 진짜 열정을 쏟고 싶은지 그런 걸 찾아가는 하반기가 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비 타로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의 하반기 흐름이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에 4장은 하반기 전체 큰 흐름을 보려고 뽑은 카드고 이 왼쪽에 6장이 메인 카드, 오른쪽에 3장이 보조 카드예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은 컵 에이스 5개 펜타클, 그 다음에 6개 펜타클, 연인, 기사동전 7개 칼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보조 카드는 9개 지팡이 10개 칼, 은둔자 카드가 떴습니다. 제가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9개 지팡이는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병사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체력도 정신적인 부분도 고갈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가 지켜내야 할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뎌내셨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간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혼자 애써 왔는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드셨을 카드예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9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 직전의 단계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성, 끝을 의미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의 숫자인 9이다 보니까 9개 지팡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결말, 종착지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의 하반기는 컵 에이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컵 에이스는 우주가 주는 선물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고, 물이라는 건 이제 감정을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나와서 컵에 물이 한가득 흘러내리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회의 감정이라기보다도 하늘에서 주는 감정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등을 의미해요. 다만 컵 에이스는 시작의 단계이지 완성의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행복해질 씨앗을 심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행복의 씨앗을 하반기에 심는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등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나 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설렘이나 어떤 기대감 같은 감정이 이 하반기에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5개 동전, 6개 동전이 나란히 떴죠. 5개의 동전은 추운 겨울에 커플이 이제 옆에 바로 뒤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5개 동전은 어떤 기회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카드는 결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어떤 관계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에너지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나만 벅찬 느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딱 6개 동전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부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6개 동전 카드는 지원, 보상, 도움, 회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반기에 무언가를 잃는 경험보다는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는 감정을 느꼈다면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의 감정도 다시 되살아나는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봤을 때 이 3장의 카드를 보자면 실제로 좀 개인 리딩처럼 가자면 좀 하반기에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이 불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불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화재나 폭발, 불로 인한 손해 손실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딱 카드 조합이 그렇거든요. 이 벨링 카드에서 이렇게 뜨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오래된 멀티탭, 전기장판, 충전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꼭 해보시고, 너무 오래됐으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불쪽인 부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지 손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벨링 카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불이라는 건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불은 모든 걸 태우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화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래된 것을 태우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불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을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이건 제너럴 리딩이니까 내가 정말 불로 인해 손실을 입는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심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떴을 때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 굉장히 크게 정리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10개의 칼카드. 확실히 여러분들을 그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끝이 나는 긍정의 카드이거든요. 카드 자체는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내 자신이 죽는 꿈은 대표적인 길몽인 것처럼 이 카드는 그간 나를 괴롭혀왔던 일들이 완전히 끝이 나고 해결된 뒤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그동안 좀 나를 금전적으로 괴롭히던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그런 일들이 끝이 난다. 나를 손해보게 했던 일들이 끝이 나겠다라고 하반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유상카드와 은둔자 카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유상카드는 실제로 상속, 유산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좀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 카드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조상이 남겨준 것. 그게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재능, 물려받은 업을 의미하거든요. 이 은둔자 카드와 접점이 많은 이유가 이 은둔자 카드는 내 외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는 카드예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굴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수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유상 카드와 같이 붙어서 봤을 때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낡고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겠다.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이어받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찾아가게 되는 알아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행복할지 길이 좀 보이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이 연인 카드가 메이저 카드인데 대표적인 선택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요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직이나 사업을 하게 된다라던가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라던가 연애, 결혼, 이사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 7개 칼이 떠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여서 돈이나 계약, 재산, 상속, 명의,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뒤탈이 없겠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선한 이미지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로지 공인 인증받은 서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구두 계약도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리 실력 있는 투자자라 해도 100% 다 믿지 않는 게 좋다. 말보다 데이터를 믿으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손해보실 일 없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이 펜타클 기사가 떠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주한 이 컵 에이스의 기회를 천천히 실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는 흐름이에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신중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실행하고 움직이시겠다. 동전 기사 카드는 오늘 좀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제가 뜰 때마다 말씀드리죠. 4명의 기사 중에서 가장 느린 친구지만 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그만큼 믿을만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로또 같은 대바운이라기보다 착실히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재물도 같이 쌓아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뽑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조언점 카드로 뽑아본 주역 카드에 산천대축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1번 카드 여러분들이
산천대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택례수라는 카드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진짜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딱 나오기 좋은 정말 그런 흐름이거든요. 제가 진짜 억지로 맞춰서 뽑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는 건데 에너지 흐름이 그러면 조언점도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산천대축이라는 카드는 위에 이제 산이 있고 그 밑에 하늘이 그려진 괴예요. 근데 하늘이 보통 산보다 당연히 위에 있고 더 산보다 크고 넓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진 하늘이 산 밑에 있는 형국이라서 하늘의 에너지가 산 아래에 눌러져 있는 형상. 그래서 강한 힘을 억제하고 내면의 힘을 쌓는 시기이거든요. 타로로 보면 이 산천대축은 정말 이 은둔자랑 거의 똑같은 흡사한 카드입니다. 이 은둔자가 한마디로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등불을 들고 있고 깨달음이 많은 현자잖아요. 근데 그 현자가 산 아래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산 아래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내면을 수양하고 돌을 닦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은둔자예요. 산 아래에 들어가서 내 내면을 갈고 닦는 수양자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산천대축이란 카드가 떴을 때는 큰 힘을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에너지를 모아두는 상태여야 된다. 기를 모아서 한 방에 공격하는 것처럼 그 기를 모으고 수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팡이 9개 카드, 5개 동전 카드처럼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너무 지칠 때 뜨는 카드이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건 지금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성공 직전의 카드로도 되게 유명한 괴입니다. 10개의 수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면 그 전에 9라는 숫자가 완성 직전의 숫자인 것처럼 이 지팡이 9도 완성 직전의 숫자죠. 그리고 은둔자도 숫자 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천대축이 은둔자, 이 지팡이와 다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하기 직전에 좀 힘들지만 곧 버텨내야 되는 시기를 의미해서 하반기 때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펜타클 기사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벼락부자라든지 투기로 갑자기 돈을 일확천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격증, 사업 기반으로 한다던가 어떤 전문성 쪽으로 강하게 오히려 재물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뭘 얻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라. 속도보다 안정감이다. 속도보다 지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별자리 카드에는 릴리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해방이라는 카드이거든요. 우리가 두 손에 모래알을 올려놓고 꽉 쥐고 있으면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모래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우수수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반기는 내가 무언가를 꽉 쥐려 할수록,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놓치는 흐름이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흐름이라서 하반기에는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빨리 달성하려고 하기보다 좀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시고 내가 이 과정, 산천대축, 은둔자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그 과정을 즐기고 초점을 맞추시면 하반기가 지나갈 때쯤 여러분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고 얻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5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